며느라, 이 미역 어디서 배웠니? 그냥 평범한 미역국이에요. 왜요? 한국인 82세 말수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미역국 김 사이로 숨이 막히는 듯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이 말, 내 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끓여줬던 그 맛이네. 순간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진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내가. 아니야, 이 맛을 알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은이는 그날 죽었는데, 그런데 왜 내 손에서 그 맛이 나? 서진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말순의 눈동자는 공포와 의심, 그리고 오래 숨겨온 진실의 그림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너 내 딸의 아이니?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숨겨진 진실의 문이 천천히, 그러나 거칠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35년 묻혀있던 죽음의 진실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1챕터 오래된 빌라의 밥상 H.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단지는 재개발 안내 현수막이 반쯤 찢어진 채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어제 붙인 전단지 위로 또 다른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저 멀리 재래시장 쪽에서 어묵 국물 냄새와 튀김 냄새가 섞여 날아왔습니다. 김말수는 거친 손으로 부엌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식용유 냄새와 된장 냄새가 방 안에 너무 많이 돌면 안 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한식당을 할 때 손님들 옷에 냄새가 밴다고 불평하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습을 위해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멸치를 내리고 호박을 넣은 된장국은 싼 재료로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만드는 말순의 평생 특기였습니다. 어머니, 상 다 차려가요. 박서진이 부엌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앞치마 끈을 조여 묶은 모습이 어딘가 서투르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김치는 어떡할까요? 오늘은 겉절이 조금 더 담갔어요. 내가 하는 건 뭐든 간에 좀 싱겁더라. 된장국이라도 짭짤하게 해야 밥을 먹죠. 김말수는 입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서진 그릇에 김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낮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옛날 유행가 반주와 함께 출연 배우가 울고불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아직이에요? 서진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공사판 다닌다고 매일 늦어. 저 나이에 철도 안 들고. 밥은 제때 좀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김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밥상을 비워주면 그릇을 닦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마른 김. 시장에서 싸게 사온 콩나물도 묻혀두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밥상이었지만 김말순에게 이런 밥상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컵을 놓고 나서 눈치를 보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시장 갔다가 미역이 싸게 나왔더라고요. 미역국 한번 끓여볼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역은 사지도 말고 끓이지도 말아요. 왜요, 어머니? 속도 든든하고 몸에도 좋잖아요. 싫다고 했죠.
나는 그거 냄새도 맡기 싫어요. 딱 잘라 말하는 목소리는 오래된 유리처럼 서늘했습니다. 서진은 그 반응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말만 꺼내봤어요. 그럼 오늘은 된장국만 먹어요. 김말수는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골목 어기 벽에 붙어 있는 예전 집회 안내 포스터, 오래전 새마을 운동 표어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전봇대, 이런 것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역국은 안 된다. 그 국은 사람 하나 떠나보내고 나서부터는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거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기어나오는 느낌이 올라왔지만 김말수는 이를 악물고 눌렀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진이 작은 약통을 들고 와 물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약, 위장약이 알록달록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는 못 사는구나. 젊을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불 앞에 서 있어도 끄떡없었는데 세월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버텨주셔서 저도 힘이 나요. 김말수는 그 말을 듣고 서진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서진 입가에 떠있는 미소는 참조하고 참조한 듯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너도 참 이상한 애야. 친정도 멀쩡히 있다면서 왜 이렇게 이 집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쯤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요.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할머니랑 이렇게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외할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내가 누구 딸인지, 왜 이 집을 선택했는지. 가슴 한쪽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의 질감이 떠올랐습니다. 사망 진단서, 호적 등본, 낡은 메모.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밥 먼저 드세요. 도유는 조금 늦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늙은 사람이 기다리다 배고파서 쓰러지는 것보단 낫죠. 김말수는 밥그릇을 잡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게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기름때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식당에서 하루 종일 칼질하고 불 앞을 지키던 세월이 손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진도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한 뒤 밥을 떠넣었습니다. 된장국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묘하게도 미역국의 바다 냄새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끓이던 미역국 냄새, 외할머니 손맛이 남아있던 그 국물. 언젠가는 꼭 다시 한번 끓여야 한다. 엄마 죽기 전 마지막으로 끓였다는 그 맛을 이 집 식탁 위로 다시 불러와야 한다. 텔레비전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그 언덕에 젊었을 때 가게에서 틀어놓고 손님들 밥을 퍼주던 노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밥 먹는 사람은 울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식탁 위에서만큼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김말수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역국만 안 올라오면 이 밥상도 참 평범하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서진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미역국이 올라와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집 밥상에 숨겨둔 진실이 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서진은 젓가락을 꼭 쥔 채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말순의 주름진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어머니. 이 집 밥상 위에 엄마의 미역국을 다시 올릴 날이 곧 올 테니까요. 식탁 위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그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골목 끝 문구점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생신상을 차려준다는 안내문이었고 날짜를 본 서진은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숫자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날, 바로 그날이 김말순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부엌 싱크대에 기대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는 그래도 미역국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김말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로 귀에 떠올랐습니다. 미역국은 끓이지도 말라고, 냄새도 맡기 싫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말순은 장판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실내복의 뜯어진 부분을 꿰매는 손놀림은 아직도 제법 날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복지관에서 생신잔치 해준다는데 가보실래요? 케이크도 준다던데요. 나이 먹는 걸 뭐 그렇게 떠들썩하게 알리고 싶겠어요. 케이크는 치과 갈 일만 늘려요. 김말순은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누군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와 오래전 딸의 울음이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요, 어머니. 생신이 그냥 지나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집에서라도 뭐 하나. 밥이나 잘해줘요. 국도 평소 먹던 대로 끓이면 됩니다. 괜히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일 생각은 말고.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미역국을 싫어할까? 정말로 미신 같아서일까? 아니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일까?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펴졌습니다.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를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있을까? 아니면 생일을 기회로 진실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볼까? 저녁에 정도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며 신발을 벗는 모습이 지쳐 보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도 뭐 돈 벌려면 버텨야죠. 도윤은 투덜거리면서도 식탁 위 반찬을 보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오, 오늘 반찬 괜찮은데요. 계란말이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네요. 어머니 드시려고 조금 더 신경 써봤어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써봐요.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도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자 김말순이 숟가락을 멈추고 도윤을 흘겨보았습니다. 괜히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요. 조용히 밥이나 먹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생신인데 미역국이라도. 도윤이 무심코 꺼낸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움츠러들었고 말순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미역국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내일 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도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하고 말을 삼켰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미역국이라는 말만 나와도 저렇게 날 세우는데 내가 끓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생일날만큼은 엄마의 레시피를 이 집 식탁에 올려보고 싶은데.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서진은 작은 방 한구석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호적 등본과 사망진단서, 그리고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지 한 귀퉁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미역국, 멸치 오래 끓이면 쓴맛 난다. 불색이 약하게. 또박또박 적힌 글씨체는 분명 김말순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으로 적은 레시피. 엄마가 마지막으로 끓였다는 그 미역국. 이 집에서는 금기처럼 묻혀 있지만 내게는 엄마를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냄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진은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메모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한 번만, 딱 한 번만 끓여볼게요.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도 이제는 도망만 치고 싶지 않아요. 조용한 방 안에서 서진의 속삭임이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서 종종 걸음소리와 오토바이 배달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벽에 새겨진 균열이 밤 공기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부엌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일어나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포장지를 벗겨두었던 마른 미역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이 집에서 다시 시작되는 건 갈등일까, 화해일까? 서진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미역을 물에 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물에 천천히 퍼져나가는 미역을 바라보며 서진은 어린 시절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전셋방 부엌에서 김이 가득 차오르고 젖은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국을 저으며 웃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생일에는 꼭 미역국이야. 우리가 서로 붙잡고 살아있다는 표시니까.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일이 두려워졌고 미역국 냄새는 언제나 눈물과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를 다시 불러내려는 자신이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국자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외할머니도 도윤도 그리고 엄마도 다 같이 이국 한 그릇 앞에 앉게 만들 거예요. 불을 켜기 직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가스레인지의 점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집의 조용하던 아침 공기도 함께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오래된 빌라 복도의 형광등이 간신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싸우지 못한 빛이 길게 흔들리며 천장에 사선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가스레인지 위 스테인리스 냄비에 성에 맺힌 물방울이 투두둑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폭에 어둔 앞치마 끈을 꽉 묶으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피할 수 없어. 서진은 마른 미역을 물에 담갔습니다. 말린 잎에 닿은 물이 천천히 스며들며 검푸른 색이 퍼졌습니다. 미역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은 마치 눌러서 묻어두었던 기억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큼한 바다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 서진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엄마 나 기억해요. 그날 냄새. 서진은 멸치와 다시마를 넣은 뒤 국간장을 풀어 넣었습니다. 진한 향이 퍼지는 순간 부엌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좁은 전셋방 부엌, 습기 찬 바닥, 커다란 냄비에 김이 잔뜩 피어오르던 광경. 하은의 젖은 앞치마. 그리고 떨리는 입술. 서진아, 생일은 꼭 미역국이야. 서로 지켜주는 약속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문을 나섰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천천히 멈출 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슬리퍼 굽이 바닥을 끌며 걸어오는 소리가 서진의 등 뒤를 찔렀습니다. 김말순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흐린 새벽빛이 주름진 얼굴을 더욱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피할 수 없는 불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미역국 끓였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미역국은 끓이지 말라 했지? 그 국 냄새 맡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국은 사람 죽이는 국이다.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아직도 잠을 못 잔다. 서진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냄새가 엄마예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떠먹여준 국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미역국이 없으면 엄마 얼굴도 목소리도 잊어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요. 말순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그날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내 나이에 어떻게? 저는 기억해요. 부엌 바닥에 앉아서 멸치를 씹고 있었어요. 엄마는 울다가 웃었고 제 볼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서진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말순의 무릎이 떨렸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럼 넌? 서진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하은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제 외할머니예요. 식탁 위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금속성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듯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사고로 죽고 얼마 안 돼서 그 집에서 애를 데려갔어. 난 그 집이 애를 키우겠다는 말 믿었어. 그래서 돈도 받았어. 그 말은 말순의 가슴에서 끌려나오는 듯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엄마 친구가 도망쳤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위험할까 봐요. 저는 팔려간 게 아니라 지켜진 거예요. 말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넌 살아있었던 거야? 내가 버린 게 아니었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국 한 번만 드셔보세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맛이 마지막이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결국 국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맞아, 이 맛이야. 그날 하은이가 끓여준 마지막 미역국.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들어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와, 뭐야. 미역국이네. 오늘 생신이라. 그러다 두 사람 얼굴을 보고 표정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서진은 천천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말순이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서진이가 하은이 딸이래. 부엌 공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도윤은 잠깐 웃고 서 있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에서 부엌까지 이어진 장판 위에 어정쩡하게 멈춰선 채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과 눈물 범벅이 된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웃음이 거치기도 전에 갈라졌습니다. 서진이가 누구 딸이라고요? 김말수는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하은이, 우리 하은이 딸이라잖아. 내가 잃어버린 애 죽은 줄 알았던 그 애.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듯 떨렸습니다. 도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지? 하은 누나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누나가 애를 낳았다는 말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서진은 가슴 깊숙이 숨겨둔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스불 위 미역국은 조용히 끓고 있었고 국 위로 올라오는 김 사이로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서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외할머니가 적어 놓은 레시피를 보고 알았어요. 엄마 이름, 외할머니 이름, 그리고 제 이름. 서류를 다 찾아봤어요. 사망 진단서, 옛날 호적 등본, 입양 기록까지. 말순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아. 하은이는 몰래 애를 낳았어. 그 집에서 싫어할까 결혼한 것도 숨기고 살았지. 그러다가 그날 미역국 끓여놓고 계단에서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서진아,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이미 알고 있었어? 내 누나 딸이라는 거 알고 나를 찾아온 거야? 도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온 건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혼자 조사했어요. 엄마 이름이 김하은이라는 것, 외할머니가 김말순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까지.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양? 도윤은 평생 가슴 어딘가에서만 희미하게 의심하던 말을 자기 입으로 다시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늦둥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늦게 나를 낳았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애는 아니다. 하은이 보내고 세상 떠나려고 마음까지 먹었다가 고아원에서 널 봤다. 눈이 하은이 어릴 때랑 똑같아서 데려왔지. 사람들이 늦둥이라고 하길래 그냥 고개 끄덕였어. 그게 내게 덜 상처가 될 줄 알았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나 동생도 아니고 어머니 친아들도 아니고 그냥 대신 데려온 애였어요? 대신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게 만들어준 애였다. 하은이 잃고 내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애. 말순의 말은 눈물 섞인 진심이었지만 도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한 번쯤은 말했어야죠. 어머니 입으로.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순간 서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확인하고 혼자 결정했어요.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른 척하고 지내온 것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온 거야? 왜 우리 집이었냐고. 너한테 나는 뭐였는데. 도윤의 질문은 서진의 심장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고 같이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서류를 보다가 내 친모와 외할머니 이름을 보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한테 말해야지 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말하는 순간 지금처럼 다 무너질까봐. 부엌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여기 김말순 여사님 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과 도윤, 서진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찝찝한 기분을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장 회장님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예전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김말순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장 그 집에서 또 왔냐? 이제 와서 뭘 더 빼앗아 가려고. 남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받으신 위로금과 합의서 기억하시죠? 그때 추후 사실 확인 요청 시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쪽에서 옛날 일을 다시 들추는 사람이 있어서요.
김하은 씨 사망 당시의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 회장, 엄마의 남편이었던 사람. 그 집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사망 정황이요? 도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추락사로 처리됐지만 최근 사위 쪽에서 억울한 죽음이라느니 누군가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말순 여사님께 혹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말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나는 미역국 냄새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 집 계단에서 울리던 소리도 다 잊고 싶다. 법률 대리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유족 중에 다른 가족이 살아남았는지.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잠시 서진을 흘끔 보더니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없다. 그 아이는 그 집에서 다 책임진다고 해서 내 손 떠났다. 나는 돈 조금 쥐어주길래 그걸로 장례 치르고 입 닫고 살았다. 서진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외할머니 입에서는 아직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구나. 법률 대리인은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연락처입니다. 명함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힐끗 보고 불편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자가 떠난 뒤 거실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미역국이 놓여 있었고 김은 어느새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둔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거짓말하신 거죠? 유족 중에 다른 가족 없다고.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또 내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았어. 내가 겨우 내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외손녀가 살아있다고 내 입으로 말하면 너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냐. 서진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를 한 번 더 버린 거예요. 장 회장 집에서 한 번, 세상한테 한 번,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도윤은 서진과 말순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나 잠깐만 생각 좀 하고 올게요. 도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겨진 부엌에는 미역국 냄새와 오래 묵힌 비밀의 냄새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말수는 깊은 주름 사이로 눈물을 닦아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그날 내가 도장 찍을 때 진짜로 팔아넘긴 건 돈이 아니라 내 죄책감이었구나. 근데 그 죄가 이렇게 돌아왔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어가는 미역국 표면에 천장 형광등 불빛이 일그러져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고통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에는 기름막이 얇게 떠 있었고 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작업복이 비에 젖은 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흔들리는 동공이 서진과 말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서진아, 진짜야? 내가 하은 누나 딸이라는 거. 말순은 대답 대신 손을 덮어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김하은의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외손녀예요.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했어? 결혼하고도 계속 숨긴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온 건 아니었어요. 서류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확인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도윤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나랑 사는 사람이잖아. 부부잖아.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웠어요. 서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말하는 순간 함께 만든 시간이 다 거짓이 될까봐. 도윤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거짓이죠. 처음부터 알고도 말 안 했으면 그게 거짓이지 뭐예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었습니다. 도윤아, 서진이만 탓하지 마라. 입양 얘기 나도 내게 말 못했다. 내게 상처될까봐, 너 잃을까봐. 겁이 났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난 뭐였어요? 누나 대신 데려오네? 죄책감 달래려고 붙잡아 둔 사람? 그 자리를 채우라고 데려온 거냐고요. 아니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살지 못했다. 내가 내 살 붙잡아 준 거야. 근데 처음부터 진실을 말할 수는 있었잖아요.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왜 둘 다 숨겼냐고요. 말순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도망친 거야. 하은이 보냈다가 잃고 너까지 잃을까봐. 나는 약한 인간이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만 약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은 잠시 두 사람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날 어떻게 봐요? 남편으로 봐요? 아니면 외삼촌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가족 말고 남편 외의 시선으로 본 적 없어요.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더더욱 말했어야죠.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솔직할 용기가 없었던 거, 그게 제일 아파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식탁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늘 누나 그림자 밑에 있었어요. 누나처럼 살면 안 된다. 누나처럼 착해라. 그 소리 들으면서 크고 죽은 사람 추억 속에서 평생 살았어요.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나는 단 한 번도 중심이었던 적 없다는 거. 말순이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중심이었다. 정말이야. 그럼 왜 한 번도 본인 입으로 말 안 했어요? 내가 입양하라는 거 왜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어요? 말수는 울먹였습니다. 말하면 너 떠날까봐. 도윤은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똑같네요. 서진도 어머니도 다 자신이 잃는 걸 무서워한 거죠. 나가 아니라 자기 마음 지키려고.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떠날게요. 이 집 떠날게요. 도윤 씨가 덜 아플 수 있다면. 그 말 쉽게 하지 마. 도윤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 버려지는 거 두 번은 못 견딘다. 말순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려. 우리가 잃은 건 서로였지. 그러자 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나 생각 좀 해야겠어요. 둘 다 아니에요. 노도 예스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걸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식탁 위 미역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국 표면이 전구 불빛에 일그러져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이 국을 끓이면 뭔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깨졌네요.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깨진 건 오늘이 아니야. 우리는 오래전부터 금가 있었어. 이제야 드러난 것뿐이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말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가야 한다. 장 회장 집. 하은이가 떠난 그 집. 그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엔 직접 물어보자. 서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식탁 위 미역국은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그날 두 사람의 결심만큼은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릴 듯 잿빛으로 가라앉은 하늘 아래 골목의 오래된 간판들은 젖은 듯 축 처져 흔들렸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를 향하고 있었지만 빌라 단지 복도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마치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집안 공기도 그 하늘빛과 똑같이 무겁고 탁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진과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 흔적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현관문이 닫힌 뒤 남은 진동이 어딘가 벽에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말순이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윤이는 돌아올까? 서진은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돌아오겠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혼자서 울고 혼자서 버티는 사람이라서. 말수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나는 도윤이를 평생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도윤 씨는 어머니 때문에 살아왔어요. 누굴 원망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망칠 수 없겠지. 하은이 일도 내가 어디 있었는지도 내가 끝내 묻어두려 했던 것도 이제 다 꺼내야겠지.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장 회장 집에 가요. 숨기면 안 돼요. 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얄팍한 스웨터를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스스로 멈추려는 듯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가자. 하은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집으로.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듣자.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자 차들이 비에 젖은 노면 위에서 물을 튀기며 질주했습니다. 택시가 없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습니다. 장 회장 댁으로 가주세요. 성현동 언덕 위 주택가요. 기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장난 아니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차는 곧 세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때리며 미끄러졌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서진의 마음속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밤의 그림자가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떠들던 말. 하은이 불륜해서 쫓겨났대. 애는 어디로 사라졌대? 장 회장 집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며. 서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갓난아이일 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옆자리에서 말순이 말했다. 하은이는 남편한테 버림받고도 끝까지 웃던 애였어. 언젠가는 품어줄 거라고 그 집으로 돌아갔어.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했다고 믿었으니까. 그 대답은 먹먹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언덕 위 저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문은 철제 자동문이었고 담장 너머로 고급 정원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장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옛날 일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 너머로 무언가를 확인한 뒤 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대리석 계단 위에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다. 하은이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자리. 말순의 다리가 갑자기 굳었습니다. 이 계단에서 하은이가. 말순의 손이 계단 난간을 움켜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괜찮아요? 지금 돌아설 수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장 회장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표정은 냉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이군요. 투명한 미소였지만 속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말순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이 죽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장 회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묻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하은의 딸입니다. 장 회장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에서 피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 저를 기억하시죠? 그날 저를 데려갔던 사람들. 장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걸로 정리한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입으로 듣고 갈 겁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은이가 왜 여기 계단에서 떨어졌나? 누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봤는지, 왜 애를 데려갔다고 했는지, 왜 나에게 돈을 줬는지, 왜 나에게 입 닫고 살라고 했는지. 장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내가 말할 일이 아니네. 서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럼 누구죠? 누가 말할 수 있죠? 장 회장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지금 이 집에 그날의 목격자가 와 있다. 서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누구요? 장 회장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내 아버지다. 집안 깊숙이 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현관 밝은 조명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순의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7챕터, 최후의 대면티. 현관의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구겨진 소매와 풀린 넥타이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새치가 많이 섞인 머리, 깊이 파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서진을 향해 떨리는 시선. 서진은 한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순은 식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서진아. 남자의 목소리는 오래전 울음을 삼키며 끊어진 목소리 같았습니다. 서진은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부르세요? 나는.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빗줄기가 갑자기 쏟아져 내려 지붕과 유리창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하은이를 그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거냐? 남자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했다. 그날 나는 말리려고 했어. 붙잡으려고 했어. 하은이가 내게 말했어. 애를 돌려달라고. 서진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저를 당신이 데려간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못했다. 하은이가 너를 데리고 떠나려 했고 나는 그걸 잡으려고 했을 뿐이다. 서진은 가슴속 가장 오래된 상처가 다시 찢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저를 데려갔어요? 왜 저는 엄마 품에도 외할머니 품에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은이가 도망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부탁한 것 같았다. 난 그때 이미 집안에서 밀려나 있었어. 장 회장은 하은이를 원하지 않았고 너를 문제라고 했어. 장 회장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인정하지. 김하은은 며느리 자격 없었다. 말순 여사처럼 가난하고 빽 하나 없는 집안 데려와서 집안 이름을 더럽혔다.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를 계단 아래로 보낸 거냐? 장 회장은 단단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다. 하은은 스스로 뛰어내린 거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 걔는 이미 망가졌다. 아이를 돌려달라고 울부짖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당신 사위놈은 바람 피우고 하은은 정신적으로 흔들렸어. 난 말렸어.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떨어진 거라고 경찰 조사에도 기록돼 있다. 서진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었어.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다. 하은이는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다. 장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남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너희 집안에서 죽이려고 했던 건 사실이다. 미역국에 약을 타려 했고 하은이는 그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아이에게 주지 않으려고 냄비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밀었어? 누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 회장의 아들, 즉 내 동생이 하은을 밀었다. 공기가 멈춰섰습니다. 천둥이 연달아 터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장남이 약혼녀와 문제를 일으키고 가문의 체면이 떨어졌다며 화를 냈다. 그리고 하은이 너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는 걸 보자. 저런 여자가 우리 집에서 애를 키울 자격 없다며 난간에 선 하은을 밀었다. 장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내 상상이다. 아니다. 남자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봤다. 바로 내 눈앞에서. 하지만 그 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다. 경찰, 병원, 언론 다 막았다. 그리고 하은을 껴안고 울던 나한테 말했다. 입 닫아. 아니면 너도 죽어.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럼 애는? 서진이는 왜 데려간 거야? 하은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들고 뛰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맡겼다. 그게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부탁이었다. 서진은 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왜 제가 외할머니에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장 회장 집에서 널 찾기 시작했다. 입양 보내려고 했고 사라지게 하려고 했다. 그 애만 살아있으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서진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찾았다. 하지만 이미 기록이 지워지고 너는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너를 잃고 모든 걸 잃었다.
서진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서진아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남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다. 그런 자격 나한테 없다. 말순이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너도 똑같다. 누구 하나 지키지 못하고 둘 다 잃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산을 던지며 뛰어오는 발. 도윤이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이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숨지 말자. 우리 같이 끝까지 가보자.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애는 내 집안의 수치다. 절대 인정 못해. 서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한테 선택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말순과 도윤이 서진 옆에 섰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다시 조사할 겁니다. 법적으로도 세상에도 진실을 묻어둔 대가 당신이 치르게 할 겁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폭발 직전처럼 팽팽하게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뒤쪽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저택 앞에 멈춘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대리석 벽면을 번갈아 비추며 오래 감춰진 진실을 끌어내는 듯 흔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현관 계단을 올라오고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금 신고된 과거 사망 사건 관련 진술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관련자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장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텼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아내 김하은의 죽음에 대해 진술하겠습니다. 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 회장의 장남이 하은이를 밀었습니다. 폭발 같은 순간의 정적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장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그자는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거짓말은 당신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우리 집 이름 더럽히지 말라며 계단 난간 밖으로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말했죠. 입 닫아. 아니면 너도 죽는다. 말순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은 거냐? 하은이가 어떤 애였는지 알기나 해. 장 회장은 완전히 굳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안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거다. 서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졌고, 한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랐고, 한 여자는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루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적 없었습니다. 경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장 회장의 장남이 몇 년 전 술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년이 애 데리고 나가려 해서 밀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숨겼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경찰이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장 회장, 동행하시죠. 지금부터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장 회장이 경찰에게 붙잡히며 외쳤습니다. 저 애는 내 집안 사람이 아니다. 저 애는 우리 집의 수치다.
서진은 그 말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당신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도 아닐 겁니다. 말순과 도윤이 서진 옆으로 섰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가족은 여기 있습니다. 장 회장은 끌려나갔고 대문 밖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숨막힐 듯 무겁던 집 안 공기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지방법원 앞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장 회장 사건 다시 열린대. 살인 은폐였대. 김하은이라는 이름 재조사 들어간다더라.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며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업무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 미성년자 불법인도 시도. 오래된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었지만 억울한 죽음이라는 문장이 공식 기록에 적혔습니다. 서진은 법원 건물 앞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주먹처럼 말아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마 이름 다시 세상에 올렸어요. 도윤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아, 이제 됐다. 내 억울함. 이 아이가 다 풀었다. 민수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에 죄책감과 후회와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게 아버지란 말 평생 듣지 못할 줄 알았다. 이제는 이름만 기억해줘도 된다. 미워해도 좋다. 다만 살아만 있어줘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해볼게요. 민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가장 큰 용서였습니다. 몇 달 후, 재개발 예정지로 철망이 둘러쳐진 골목에 작고 소박한 식당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간판엔 큼직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역국. 문을 열자 따끈한 김이 번져 나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서진이 국을 끓이고 있었고 홀에서는 도윤이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말순이 앉아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조용히 다가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미역국은 엄마 마지막 미역국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울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민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뜻하네. 살아있는 맛이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국은 누굴 떠나보내기 위한 국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잃지 않기 위해 먹는 국이에요. 도윤이 밝게 외쳤습니다. 여기 미역국 드시는 분들, 오늘 버틴 거 축하합니다. 내일도 꼭 살아서 오세요.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와 웃음이 번졌습니다. 말순이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있었다면 이 국 정말 좋아했을 거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엄마는 이제 여기 함께 있어요.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미역잎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김처럼 세 사람의 삶도 천천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역국은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